민찬 씨가 강남에 아파트 있다면서요. 그게 지금 시세가 얼마나 하죠? 너무 노골적으로 재산을 묻는 질문에 당황했지만 예의상 대답했습니다. 네. 다 본인이 노력해서 얻은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요즘 혼수가 워낙 비싸잖아요. 강남 집에 들어갈 거면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되죠.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혼수도 우리 민찬이가 준비한다는 생각 같았습니다. 민찬이가 집을 마련했는데 혼수 정도는 신부 측에서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요? 더 충격적인 건 효정이의 반응이었습니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올해 68살 정순옥입니다. 저는 새벽 5시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35년째 남편과 떡집을 운영하다 보니 새벽부터 시작하는 생활이 몸에 밴 것이죠. 남편과 함께 처음 시작했을 때 순옥이네 떡집은 정말 작은 가게였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 한켠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던 가게였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아이가 둘이나 있었기에 더욱 열심히 일해야 했죠. 새벽에 떡을 빚고 밤늦게까지 주문을 만들어 배달하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그 시절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빴습니다. 엄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된 38살의 아들 민찬이가 떡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훤칠한 아들을 볼 때마다 내 인생 잘 살아왔구나 싶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IT 대기업에서 10년을 다닌 후 창업에 성공, 이제는 강남에 10억대 아파트까지 가진 사업가가 됐습니다. 민찬아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요즘 회사는 좀 어때? 잘 되고 있죠? 그런데 어머니, 오늘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괜찮으시면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내가 말하던 효정이라는 아이? 몇 달 전부터 민찬이가 교제를 시작했다고 알려주었던 아이였어요. 나이는 30대 초반의 중소기업을 다니지만 성실하게 본인 일을 해내는 아이라고 했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단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지만 저는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어려운 시절을 버텨왔으니까요. 그래 한번 데리고 와봐. 민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분명 괜찮은 아이겠죠. 우리 집이 여유로워진 건 불과 5년 전입니다. 우연히 유튜브에 떡집이 소개되며 입소문이 났고 온라인 주문까지 밀려들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한푼이 아쉬운 날들이었습니다. 그게 벌써 5년이 되었고 이제는 먹고 살 걱정 없이 직원까지 채용할 정도가 되었죠. 딸 은주는 결혼해 제주도에서 교사로 살고 민찬이도 이렇게 성공했으니 이제 결혼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35년간 새벽에 일어나 열심히 일하며 배운 게 있다면 성실함과 정직함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시계가 5시 30분을 가리키는 순간 저는 앞치마를 메고 오늘의 첫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찰떡용 쌀가루를 체에 내리면서 문득 민찬이가 말한 그 효정이라는 아이가 떠올랐어요. 어떤 아이일까요? 첫인상이 좋으면 좋을 텐데. 반죽을 치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내일 저녁 집에서 같이 밥 먹자. 네. 어머니, 효정이랑 같이 와도 될까요? 그럼 좋지. 엄마가 준비해 놓을게. 그날 밤 저는 내일 만날 예비 며느리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할까? 마음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됐습니다. 사위를 보는 것과 며느리를 드리는 일은 또 조금 다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위와는 또 다른, 좀 더 내 식구 같은 존재니까요. 새벽 4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빨랐어요. 아마 내일에 대한 기대와 걱정 때문이었을 거예요. 일어나서 거실 창문을 열어보니 여름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민찬이도 장가 보내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떡을 만들어 봐야겠어요. 민찬이가 좋아하는 호박떡 말이에요. 호박을 쪄서 으깨고 찹쌀가루와 섞어가며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반죽의 감촉이 좋았어요. 오랜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떡이 맛있게 될 거라는 걸요. 민찬이가 어릴 때도 이 호박떡을 참 좋아했는데 추억에 잠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한 달 벌이가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좋은 걸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민찬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떡집에 놀러 왔던 일이 떠올랐어요. 엄마 친구들이 우리 집 떡 맛있다고 놀러 왔어요. 그때 그 아이들의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시계를 보니 벌써 7시였습니다. 문득 마음이 급해졌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효정이를 위한 특별한 저녁 준비를 하려면 떡집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놔야 했거든요. 괜찮은 아이겠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부모 마음이란 단순합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그날 집에 온 효정이는 참 차분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수줍고 조심스럽게 대답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했죠. 저는 내심 마음에 들었고 민찬이는 저희 부부의 허락을 받자마자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민찬이가 예약해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효정이와 사돈댁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단정하고 깔끔해 보이기 위해 옷차림에 신경을 썼습니다. 예비 사돈을 만나는 자리니까 더 신경이 쓰였죠.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한정식 집에 도착했을 때 효정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예쁘고 차분해 보였고 인사도 정중하게 건넸습니다. 첫인상 그대로였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잘 지내셨죠? 어머, 효정아. 반가워. 얼굴이 더 좋아 보이네. 민찬이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머,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정말 고급스러우세요. 효정의 어머니 김금자가 들어와 인사하는 순간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인사보다 저를 훑어보는 시선이 먼저였습니다. 명품 가방에 과도한 액세서리까지.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모습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찬 엄마 되는 정순옥입니다. 아이고, 저희가 늦었네요. 미안해요. 효정이 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을 훑어봤습니다. 마치 값을 매기듯이 말입니다.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찬 씨가 강남에 아파트 있다면서요. 그게 지금 시세가 얼마나 하죠? 순간 제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재산을 묻는 질문에 당황했지만 예의상 대답했습니다. 네. 다 본인이 노력해서 얻은 거죠.
아, 민찬이 정도면 그럴 줄 알았어요. 김금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요즘 혼수가 워낙 비싸잖아요. 강남집에 들어갈 거면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되죠.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혼수도 우리 민찬이가 준비한다는 생각 같았습니다. 민찬이가 집을 마련했는데 혼수 정도는 신부 측에서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요? 더 충격적인 건 효정이의 반응이었습니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리고 결혼식은 이왕이면 호텔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효정이 아버지가 사업 중이시기도 하고. 민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행동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얘 차근차근 상의해보죠. 겨우 이런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경보음이 더욱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상견례가 아니라 딸의 결혼을 두고 벌이는 협상 같았습니다. 김금자는 계속해서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민찬아,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거니? 이왕이면 좋은데 다녀와야지 인생에 한 번인데. 효정이 결혼하면 당분간 집에서 쉬게 할 거지.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효정이 어머니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사돈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효정이를 바라보니 오히려 민찬이를 재촉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도 똑같구나. 민찬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이야기는 효정이와 제가 개인적으로 상의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둘이 상의해야 하지만 어른으로서 조언해 주는 거니 크게 신경 쓰지 말아요. 조언이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조언이 아니라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찬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글쎄 효정이 어머님이 좀 만만치 않아 보이더구나. 효정이가 전에 말하긴 했어요. 어머니 성격이 좀 그렇다고요. 하지만 어머님과는 별개로 효정이 자체는 괜찮은 아이예요. 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척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돈의 눈빛, 효정이의 태도, 그리고 그들이 던진 말들. 이 결혼 괜찮을까?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고. 상견례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잠깐 시간 있으세요? 급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다급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급하게 전화하는 아이가 아니라 더 걱정이 되었죠. 제 가슴 한구석이 불안해졌습니다. 카페에서 따로 보자던 민찬이의 얼굴은 힘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장인어른 앞으로 6천만 원 정도 빚이 있는데 좀 급하게 갚아야 하나 봐.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나한테 부탁을 하시네. 민찬이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효정이 아버지이신데 사업체가 어렵다니 내가 좀 도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도 엄마랑 상의는 해봐야 할 것 같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6천만 원이라고요? 커피잔을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사위에게 돈을 요구하다니요. 갑자기 그런 말을 너한테 했어?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습니다. 응, 효정이 통해서 하면 효정이가 싫어할까봐 그랬는지 나한테 따로 전화 오셨더라고. 민찬이는 정말 갈등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효정이 걱정뿐이었죠. 장모님이 이 정도는 나한테 큰 돈도 아니라면서 잠깐 빌려주시면 금방 갚겠다고 그러시더라고.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6천만 원을 요구한다고요? 그것도 이렇게 당당하게. 좀 갑작스럽기도 하고 난 모르겠네. 나도 그래서 그냥 도와드리려다가 상의할 사람이 없어서 엄마한테 전화하게 됐네. 민찬이 얼굴에 근심이 드리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무언가 잘못됐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민찬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니, 무슨 장모가 결혼도 하기 전에 사위한테 돈을 꿔달래? 뭐 워낙 급해서 민찬이한테 연락했다는데.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이 결혼 이대로 진행하는 건 아닌 것 같네. 그 순간 저 또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다고 급히 민찬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찬아, 엄마는 이 결혼 반대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해봐 상견례에서의 무례한 행동들. 그리고 이제는 결혼 전에 돈 6천만 원까지. 민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일반적이지 않아. 민찬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모르는 거야. 내 돈을 보고 처음부터 계획한 걸 수도 있어. 민찬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효정이 어머님이 정상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하지만 효정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효정이를 포기하려니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저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단칼에 잘라내기 쉽지는 않죠. 하지만 제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장사하며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생긴 직감이 있거든요. 그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의 비상식적인 요구, 효정이의 태도, 그리고 상견례에서 벌어진 일들. 이건 분명 막아야 하는 결혼이야. 다음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혼을 미루려는 아들을 위해, 아니, 아들을 구하기 위해 제가 직접 효정이와 그 집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효정이와 친정 식구들은 떡집 근처 동네에 살고 있었기에 이웃들을 통해 조심스럽게 집안 이야기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떡집 단골 손님을 통해 효정이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되었죠. 사장님, 저번에 아드님이 효정 씨랑 결혼한다고 했나요? 아, 아직 결혼은 아니고 교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이랑 쌓아온 정이 몇 년인데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 우리 옆집 아줌마가 그 효정 씨랑 결혼 얘기까지 오가다가 돈 문제로 파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사돈댁이 민찬이에게 하는 일들이 아닐까 싶었죠. 그 엄마가 친척들한테 돈 빌리고 안 갚기로 유명한가 봐요. 지난 10년간 빌린 돈만 3억이 넘는다는 소문도 있고 또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명품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봤던 그 첫인상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효정이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효정이도 애는 착해 보이는데 과거 남자친구들에게 처음에는 착하게 굴다가 결혼 얘기만 나오면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이 단단히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그 콩깍지를 벗겨내고 아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효정이와 그 집은 처음부터 민찬이의 돈을 노렸다는 사실을요. 그냥 소문만으로는 민찬이를 설득하기가 역부족이었습니다. 민찬이가 제 말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고민 끝에 저는 돈을 들여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비싸긴 했지만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결과는 역시 소문대로였습니다.
효정이네는 허영심만 가득한 집이었고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도 꽤 많았습니다. 민찬아, 이것 좀 봐. 제가 며칠 동안 모은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민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죠? 민찬아, 엄마가 진작에 이 결혼은 아니라고 했잖아. 내 말대로 효정이가 아무리 괜찮다 해도 엄마는 내게 그렇게 몰상식하게 돈을 요구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이건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방식이야. 너도 다음 차례의 희생양이 되고 싶은 거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찬이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찬이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고 효정이와 직접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민찬은 곧바로 효정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효정은 인정하기보다 화를 냈습니다. 오빠, 나를 믿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뒷조사한 거야? 효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 실망이야. 나야말로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민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빠는 집안 사정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며. 효정아, 이건 단순한 집안 사정이 아니잖아. 민찬은 화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평생 책임지는 건 괜찮아. 하지만 사랑하는 척하며 평생 빚만 떠넘기려는 사람은 절대 용납 못해. 그 순간 효정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오빠 진짜 웃긴다? 그래서 오빠가 나랑 우리 집에 특별히 뭐 해준 거 있어? 돈도 얼마 없으면서 유세 부리지 마. 너 뭐라고 했어? 민찬은 예상치 못한 효정의 말에 놀란 듯 했습니다. 효정의 본 모습을 본 민찬은 빠르게 파혼을 결정했고 그렇게 효정과의 인연은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민찬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제대로 콩깍지가 씌어 있었나 봐요. 민찬아, 엄마는 그냥 내가 진짜 행복하기를 바랐을 뿐이야.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효정이와 그녀의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간의 행적을 보면 절대 그냥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제 걱정은 현실이 됐습니다. 효정의 어머니는 민찬이 다른 여자가 생겨 결혼을 파토냈다며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이네 아들이 돈 많다고 우리 딸을 무시했다. 사실 민찬이는 성격에 문제가 있다. 순옥이네 떡집도 위생이 안 좋다더라. 온갖 거짓말들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설마 했지만 그 정도로 격이 떨어지는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건을 알아보고 곧바로 진행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되자 효정인의 식구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히려 효정인의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고 제 떡집에 찾아와 묻는 단골 손님들마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소문을 냈구나. 효정이네 엄마. 그럴 줄 알았어. 순옥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사람들의 시선은 바뀌었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흙탕물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민찬은 효정을 완전히 잊고 본인 일에 집중하며 즐겁게 지내는 듯 했습니다. 나이가 차는 게 조금 걱정이었지만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찬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민찬의 눈빛은 맑고 편안했습니다. 집안이 부유하진 않지만 스스로 대학 등록금을 벌고 부모님 빚까지 갚아낸 사람이에요. 독립적이고 자존감이 강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언제 한번 데려와. 만나보고 싶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럽네요. 지난번 일도 있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 사람 일이 뜻대로만 풀리겠니?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그렇게 만난 소영은 수수한 옷차림에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닌 아이였습니다. 인사도 겸손하면서 당당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찬 오빠 통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소영아. 반가워. 소영의 눈빛이 맑았어요. 식사 후 소영은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도우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손님인데 어떡해.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도 늘 하던 일이에요. 그 말투는 전혀 꾸며낸 듯하지 않았습니다. 민찬이 소영을 바라보는 눈빛도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영아,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니? 시골에서 작은 농장을 하고 계세요. 예전에 지인 보증을 잘못 써셔서 빚이 있었는데 저랑 부모님이 몇 년간 고생해서 다 갚았어요.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힘들었겠구나. 힘들었지만 그것도 인생의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꼭 민찬이의 평생 짝이 되게 해달라고. 민찬이는 효정과의 일 때문인지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소영과 교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저희 부부는 소영과 교류하며 이미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찬이 소영을 바라보는 눈빛도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늘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늘 변함없이 나서서 저를 거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님이 맛있는 요리해 주셨으니 설거지는 제가 해야죠. 그 배려는 전혀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때 말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소영이 같은 좋은 여자 놓칠 뻔했어요. 민찬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찬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야. 효정이 때 마음고생했던 기억이 스쳐가며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결국 지금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된 거지.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어머님한테 더 잘해야 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만난 거지. 장난스럽게 말하는 소영이 더 예뻐 보였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하면 어머님이랑 같이 살까? 진심이야? 그럼 진심이지. 나는 부모님이 항상 멀리 계셔서 어머님 같은 따뜻한 마음이 늘 그리웠거든.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소영의 마음씨가 정말 곱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몇 달 후 민찬과 소영의 결혼이 결정됐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소영의 부모님은 수수하고 정직한 분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골에 살기도 하고 결혼 준비는 처음이라 잘 모르네요. 특별히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소영 어머니가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좋은 딸 키워주신 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소영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상 서울에 소영이 혼자 있어서 걱정이었는데 민찬 군 같은 든든한 남편이 있다면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제가 소영이를 잘 지켜줄 테니 이제 걱정 마세요. 민찬의 대답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도 평화로웠습니다. 소영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작은 예물조차 사양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평소에 보석 같은 거 잘 안 해요. 그냥 결혼 반지 하나면 돼요. 소영아, 이건 엄마 마음이야. 며느리가 들어오면 꼭 해주고 싶었어.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어머님. 예쁘게 간직했다가 나중에 딸 낳으면 할머니가 주신 거야 하고 물려줄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찬이 결혼하는 날이구나.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과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둘 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소영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빠 옆에서 잘 챙겨줄게요. 소영아, 엄마가 더 고맙다. 저도요, 어머님. 그 눈빛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몇 주 후 떡집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데 소영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소영아, 민찬이도 없이 웬일이야? 그냥요. 오빠 없이도 이렇게 어머님 가게 와서 도와드리고 같이 데이트도 하고 싶어서요. 소영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부족한 저를 아무 편견 없이 예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소영아,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그냥 민찬이랑 행복하게 살면 돼. 네.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뭘? 제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마음에 쌓아두면 미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아이는 참 마음씨가 고운 아이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여전히 떡집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은 한결 편안합니다. 아들도 딸도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제자리에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준 소영이 같은 며느리를 만나게 된 건 정말 큰 복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더 믿고 지켜봐 주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들의 이야기방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